무일푼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궈낸 정주영 회장은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하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밑장과 뒷굽을 바꿔가면서까지 고집해서 신었을까요? 분명히 돈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삼성을 일궈낸 이병철 회장 역시 왜 자신이 사용하던 안경테만 사용했을까요? 이 역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기운이 살아나도록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풍수도구는 분명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풍수도구가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없거나 잘 모르겠다면 제가 지금 말해드리는 물건들을 조금만 신경 쓰시고 운과 성공이 따르는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하고 반대로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기억이 남고 편안하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일 겁니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람들이 정중한 태도로 부탁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풍수학에서도 옷과 기본적인 장신구는 개인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얘기할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옷차림입니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합니다. 옷이 늘어났거나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옷에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해갈 사람이냐 몰락해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눈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지 마세요.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입니다. 세 번째,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악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며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어떤 기회도 오기 힘들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는 것이 좋고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인들은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정색을 정말 많이 입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달라야 합니다.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이며 마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재벌들과 부자의 가방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세요. 첫 번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을 끌어당기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현금을 넣어서 말입니다.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카지노에서는 반드시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또한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진은 늘 자신을 긴장시키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돈은 돈을 부르고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자신과 맞는 것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재벌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낡아서 못 쓰게 되었더라도 수선을 해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재벌들이 뇌의 규칙처럼 여기고 사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손수건입니다. 자신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나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세 번째, 거울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도구이며 인테리어에서도 거울의 위치를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는 메모용품입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정말 많은 부자들이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수첩에 적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들은 항상 생각만 하고 이를 잊어버렸기에 발전도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삼성을 이끈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건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100만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에 글로 적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00만원이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풍수도구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또 내 몸에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작은 기운들이 쌓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주영의 구두와 삼성 이병철의 구두, 그들은 이 낡은 구두를 보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못 신게 될 정도로 낡았을 때는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보관해 놨던 것입니다. 부유한 부자들은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은 사람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깔끔한 옷 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옷 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이며 어떤 대학이든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예절과 같습니다. 이 옷 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입니다. 그래서 옷 예절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벨트 착용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 남자라면 벨트를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참고로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줄이 너무 굵으면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금 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사람의 기운이 너무 과해서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게 되면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가능한 얇고 가느다란 줄로 든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걸이를 통해 자신의 재물운을 살리고 싶다면 펜던트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운의 중심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펜던트에 자신의 소망이나 가족들을 위한 기원을 적어 놓으면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왜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굵은 줄을 하는 것이 좋고, 몸이 거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느다란 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분출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줄의 굵기는 음행의 조화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금목걸이는 웬만해서 해가 되는 경우가 없지만 은목걸이의 경우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나이를 먹고 귀걸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귀걸이가 본인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귀가 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살겠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귀가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는 귀걸이는 최고의 풍수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지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많아도 2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 과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합니다.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면 다른 손가락은 다 펴져도 약지 하나는 잘 펴지지 않습니다. 손의 근육이 약지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지를 손에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